콩이 가지고 있는, 검은 콩이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이 얼마만큼 항암을 했을 경우에 효과를 예방하거나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또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가. 검정콩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콩은 단백질도 공급을 해주고 또 이소플라빈이 많아서 여러 가지 호르몬하고 관련된 암들을 효과를 높여주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검정콩은 여기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죠. 검은색이 추가가 돼요. 즉 이거는 안토시아닌, 검은색에 안토시아닌이 엄청 많죠. 그래서 콩이 가지고 있는 효과에다가 안토시아닌 효과를 하나 얹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콩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콩이 가지고 있는 이 안토시아닌은 아주 여러 가지 작용을 했어요. 암세포가 DNA가 변이가 일어나는 것도 막아주고 또 염증도 막아주고 또 세포 자살 효과를 높이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신생혈관을,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많이 만들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걸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콩이 가지고 있는 이소플라본,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플라본 계통의 성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대장암 같은 것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우리 콩을 갈면은 콩은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이 거품이 사포닌이에요. 사포닌은 이렇게 암세포 증식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또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콩 속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식이섬유가 있죠. 그래서 장 기능도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검정콩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도 있나요? 콩이야 다양한 효과가 나와 있는데, 콩은 사실은 보면은 동서양이 효과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논문은 우리 국내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2015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콩이 가지고 있는, 검은 콩이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이 얼마만큼 항암을 했을 경우에 효과를 예방하거나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또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장 용종을 가지고 암으로 넘어가는 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콩을 0.2% 농도로 만든 거하고 0.5% 농도로 해서 얼마만큼 이게 종양 발생이 억제가 되는가를 본 건데, 0.2% 했을 경우에 16% 정도의 대조군에 비해서 종양 발생이 억제가 되더라. 그리고 0.5%를 했을 경우에는 31에서 한 32% 정도의 억제율을 보이더라. 이런 자료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0.2%, 0.5% 용량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데서 비례해서 억제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냐면 콩을 먹을 때 어느 정도의 충분한 양을 먹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적게 먹는 경우보다는 좀 양을 좀 많이, 적당한 양을 먹는 게 효과가 좋더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하시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콩을 많이 먹고, 검정콩도 우리 콩자반 해가지고도 먹고 많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할 때 먹는 양이면 충분할 것 같고, 특히 내가 암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과량 먹을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검정콩 어떻게 먹어야 암에 좋을까요? 일단은 검정콩을 먹을 때 절대 껍질을 버리지 말고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 껍질 속에 안토시아닌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한 90% 이상이 껍질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콩을 먹을 때는 콩은 아주 컴팩트하게 단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게 되면은 소화가 다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불려서 조리를 하더라도 보통 한 8시간 정도 불리는 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불려 가지고 조리를 하는 게 좋겠고요. 서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을 같이 사용하는 게 좋죠. 여기에 보면 브로콜리라든지 마늘, 양파, 올리브오일, 강황 이런 분도 같이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보통 섭취 양은 하루에 한 30g에서 50g 이 정도가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콩을 먹을 때 콩 속에는 식이섬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섬유들을 같이 먹게 되면 약이라든지 기능식품을 먹을 때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미네랄 계통의 철분이나 아연 보충제 이런 거 먹을 때
콩 속에 들어있는 피틴산이 흡수를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간격을 떼고 먹는 게 좋겠고, 보통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면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콩은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알레르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도 콩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좀 피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콩 속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다당체들이라든지 식이섬유 계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안에 소화장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채이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될 겁니다. 검정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을까요? 콩하고 같이 먹었을 때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십자가 식물, 그래서 브로콜리, 마늘, 양파, 부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는 게 좋겠고, 강황이나 올리브, 강황 같은 경우는 항염증 작용이기 때문에 이걸 강화시켜주고 올리브 오일은 흡수율을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콩하고 우리 해조류하고는 궁합이 잘 맞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역국을 먹을 때 어때요? 된장 끓이면서 미역 넣어서 먹잖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고, 현미나 귀리, 메문과 같은 전곡류하고 같이 먹었을 때는 인슐린 감수성을 상당히 높여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먹으면 효과가 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항암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강영생 씨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암에 꿀에 절인 생강이나 인삼, 마늘 먹어도 될까요? 생강이나 인삼, 마늘 먹으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꿀에 넣어도 될 건지. 꿀은 일종의 과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당은 이게 당 지수로 보자면 일반 설탕이나 단순 포도당에 비해서 당 지수를 그렇게 많이 높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속도는 좀 늦어요. 하지만 포도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꿀 속에 보면은 자연에서 해서 설탕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겨울철에 이게 꽃이 없을 때는 벌들을 키우기 위해서 설탕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설탕이 들어간 게라면 더 안 좋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당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암세포는 에너지 대사하는 과정을, 암세포 에너지 대사하는 과정을 해당작용이라고 그래요. 호기성 해당작용이라 이런 말을 쓰거든요. 산소가 있어도 미토콘드리아를 이용을 안 하고 세포질에서 적은 에너지 만드는 이런 과정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호기성 해당작용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암세포가 에너지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과당은 이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는 당지수 올려서 문제만이 아니고 해당 작용을 강화시키는 효과 때문이라도 많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